격리석에 숨겨진 비밀, 여리를 노리는 8발 괴물과 붉은 안개 속에서 궁전의 붕괴. 여리가 운명에 맞설 수 있을까?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다. 여기서 드라마는 중요한 떡밥을 던집니다. 왕이 지닌 안경은 여리의 할머니, 널떡 무당이 사용했던 격리석으로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귀신을 막는 이 돌이 어쩌다 왕의 손에 들어간 걸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왕실에 이 물건을 흘려보냈고 그것은 여리를 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략이었을까요? 이제 여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조부모의 과거, 윤갑과 강철의 현재, 그리고 세자의 병이라는 왕실의 저주를 끌어안고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섭니다. 그날 밤 궁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흐릿한 달빛 아래 나무 위에 앉은 까마귀가 2번 울고 날아갔습니다. 초승달마저 구름에 가려 하늘은 어둠에 잠식된 듯 검게 일렁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고 궁의 등불은 이유 없이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이런 밤은 예로부터 귀가 깨어나는 밤이라 불렸습니다. 누구도 입에 담지 않지만 모두가 아는 전설이었습니다. 세자의 침전에서는 진득한 피비린내가 감돌았습니다. 궁녀 하나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은침을 놓던 양녀는 눈이 뒤집힌 채 기절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였습니다. 숨이 막혀 안에 누가 있어. 이를 궁중병이라 불렀고 왕은 즉시 궁을 폐쇄하며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데비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다. 증상은 선대왕이 죽던 날과 너무나 똑같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피가 안에서 물어뜯고 있다. 그의 눈은 검게 타올랐고 몸에는 비늘이 돋아났으며 혀끝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지금 그 모든 것이 세자에게 반복되고 있다. 세자는 기묘한 속삭임을 중얼거리며 서늘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날 밤 강철은 꿈에서 깨어났다. 아니, 인간의 육신에서 처음으로 꿈을 겪은 그는 식은땀에 젖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꿈속에서 그는 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윤갑인지 강철인지 알 수 없는 얼굴? 누군가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여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그는 처음 느끼는 감정 쾌락, 통증, 그리움, 분노, 그리고 애틋함 속에서 갈팡질팡했다. 이건 승천이 아니다. 유혹이다. 그는 여리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는 것을 알았다. 이건 이무기의 것이 아니었다. 윤갑의 잔재일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 인간의 마음일까? 그 순간 여리가 그를 찾아왔다. 격리석을 손에 쥔 그녀는 말없이 강철을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꿈에 나왔어.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어. 꿈속에서 여리는 할머니 넙떡과 재회했다. 격리석 안에서 비처럼 떠오른 널떡은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강철은 널 지켜보고 있다. 여리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널떡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쳤다. 여리야, 내 몸을 지켜. 누구도 믿지 마. 심지어 팔척귀로부터 너를 지키겠다는 그 이무기조차. 여리는 숨이 막힐 듯했다. 그녀는 강철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윤갑나리의 몸 안에 있는 건 나리가 아니래. 그건 너겠지. 하지만 넌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셨어. 결국 날 노릴 거라고. 강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리는 그의 눈빛을 기다리며 말을 멈췄다. 할머니가 또 그러셨어. 팔척귀도 세자의 몸에서 빠져나오면 날 노릴 거라고. 너는 용이 되려 하고 그 귀는 다시 태어나려 해. 결국 두 귀신 모두 나를 원한다는 거야. 여리는 격리석을 가슴에 끌어안고 힘없이 웃었다. 근데 있지. 내가 무서운 건 그 때문이 아니야. 난 널 믿고 싶었거든. 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여리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세자의 침전에서 붉은 안개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데비는 홀로 처소에 앉아 수십 년간 봉인했던 고서를 펼쳤다. 먼지 쌓인 페이지가 그녀의 손끝에서 떨렸다. 붉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어둠 속에서 일렁였다. 왕가의 피를 이은 자가 그 피를 거부하면 피는 피를 삼킨다. 그 문장은 잊고 싶었던 기억을 불러왔다. 선대왕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 밤마다 들리던 괴이한 울음, 비늘처럼 갈라지던 피부, 검게 물든 눈동자. 그것은 전염병도 중독도 아니었다. 데비는 기억했다. 누군가 중얼거리던 말. 그건 피다. 왕가의 저주받은 피.
세자 역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어릴 적 건강했던 아이는 몇 년 사이 악몽에 시달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다고 울었고, 잠들면 숨이 막힌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저 성장통이라 여겼다. 그날 밤, 하늘은 기묘하게 붉었다. 처음엔 노을이라 여겼지만, 해가 진지 오래된 시각이었다. 붉은 기운은 피가 스민 안개처럼 천천히 궁을 감쌌다. 그 기운은 세자의 침전으로 스며들었다. 세자는 며칠째 침상에 누워 있었고, 눈은 감겼지만 손은 허공을 더듬었다. 대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몰래 무녀를 불렀다. 하지만 무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 밤, 침전 안에서 검은 연기와 짐승 같은 울음이 새어나왔다. 마침내 세자가 눈을 떴다. 아니, 더 이상 그는 세자가 아니었다. 인간의 온기라곤 없는 눈동자. 팔척귀가 깨어난 것이다. 세자의 몸을 완전히 지배한 팔척귀는 먼저 시종을 삼켰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시종의 육신은 썩은 연기로 변했고 그 자리에 기묘한 도형이 남았다. 오래전 왕실에서 금기시된 문양, 소멸의 결계였다. 팔척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마다 궁궐은 일그러졌다. 바닥은 붉은 비늘처럼 갈라졌고 창호지는 저절로 타들어갔다. 그의 다음 목표는 왕의 침전이었다. 팔척귀는 왕의 침전에 들이닥쳐 왕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잊었느냐? 내 피가 나를 만들었다. 왕은 놀라 칼을 들었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팔척귀는 손가락 하나로 칼을 막으며 왕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희는 나를 버렸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삼킨다. 그 순간 왕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이 비틀리며 쓰러졌다. 그는 죽지 않았다. 팔척귀는 왕을 죽이지 않았다. 단지 고통 속에서 천천히 썩어가게 할 뿐이었다. 왕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 무렵 강철은 윤갑의 몸 안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하늘의 붉은 기운이 그에게도 감지되었고 그는 직감했다. 팔척귀가 깨어났다. 여리는 여전히 그를 경계했지만 강철은 그녀에게 다가가 단호히 말했다. 내가 위험하다. 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며 붉은 연기가 궁 중심에서 솟구쳤다. 팔척귀가 왕을 마비시킨 뒤 궁궐을 뒤덮기 시작한 것이다. 여리는 비틀거리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온몸이 떨렸고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다. 강철은 여리를 감싸며 외쳤다. 도망쳐. 지금은 내가 널 지킬 수 있어도 이대로라면 나도 밀려날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철의 몸에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윤갑의 육신 안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꿈틀거렸다. 그는 고통에 몸을 구부리며 신음했다. 눈앞이 일그러지고 심장은 규칙을 잃었다. 안 돼, 여기 들어오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팔척귀가 윤갑의 몸으로 침투하며 강철의 영혼과 얽혀 육신의 주도권을 두고 격렬히 충돌했다. 붉은 연기가 윤갑의 피부 아래로 스며들었고 검은 비늘이 떠올랐다. 눈동자는 푸르스름하게 빛나다 붉게 뒤덮이기를 반복했다. 강철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이건 내 자리야, 뺏기지 않아. 팔척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속삭였다. 넌 육신에 미련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모습이어야 여리가 떠나지 않겠지. 그 순간 여리의 손에서 경리석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경리석을 높이 들며 말했다. 내가 윤갑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내가 속을 줄 알았어. 그분의 눈빛은 너처럼 허전하지 않았어. 넌 윤갑나리가 아니야. 그때 강철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멀고 힘이 빠진 목소리였지만 절박한 저항이 담겨 있었다. 여리야, 지금 내 안에 있는 건 내가 아니야. 그놈이 이 몸에 들어왔어. 여리의 눈동자는 혼란과 절망으로 흔들렸다.